첫 번째는 단순한 조건을 따진다는 겁니다. 단순한 조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조건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조건은 조건을 따지는 논리식을 만들어 놓고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뭔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코딩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만일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어떤 구문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단순한 조건의 생각이에요.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한다 라는 것은 그 조건을 표현하는 논리식이 참일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 true와 false를 얘기하는데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 식이 맞는 식이냐 아니면 틀린 식이냐 또는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의 값이냐 false의 값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true의 값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은요. 이 코드가 if apple count 30보다 크다. 지금 이 식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요 조건이 들어가는 논리식입니다. 이 논리식이 참이다 라는 얘기는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과 30이라는 값을 비교했을 때 애플 카운트가 더 값이 크다라는 식이잖아요. 이 식이 맞다면, 즉,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애플 카운트가 30보다 크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참인 경우에만 어떤 일을 진행을 해라. 그래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조건을 따지는 식이 만들어진다면 그 식이 만약에 참일 때만 무슨 일을 하는 식이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코드는 이런 형태로 코드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얘기할 때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코드로 옮긴다라는 기본적인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흉내내기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점점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쪼개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생각이 코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를 들어 보면은 논리식이라는 게 애플 카운트와 30을 비교하는 식, 애플 카운트가 30보다 크다 라는 식이 참이면 그러면 한 박스에 담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단순 조건식을 따지는 방법 다음에 조금 단순한 조건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확장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참인 경우에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하는 구문 아까 첫 번째 생각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습니다. 어떤 논리식에 대해서 이 논리식이 참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논리식이 한 가지가 있고 이 논리식이 참일 때는 어떤 구문을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거짓일 때, 즉 논리식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구문을 수행을 하라라는 이런 생각이 필요한 코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조건식처럼 애플 카운트와 30을 비교했을 때 애플 카운트가 30보다 크면 한 박스에 담을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한 박스에 담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한 박스에 담을 수 없다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담을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서 화면에 표현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if와 els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f 어떤 논리식 그러면 이제 참일 때는 여기다가 구문을 적어 놓고
아닐 때는 여기다가 구문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서 중괄호를 닫을 때 이 사이에는 여기에는 코드가 여러 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줄씩만 들어가 있지만 여러 줄의 코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코드를 만들어 간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예제를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를 두 개를 입력을 받아요. 이 두 개가 같은 수인지 판정해라. 그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따져야 돼요. 같은 수인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조건 1인지 단순한 조건 2인지를 따져야 되죠. 같은 수인지 판정을 해서 문제가 같다 또는 같지 않다라고 출력하는, 즉 같은 수인지 비교하는 조건을 따져서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 양쪽이 다 뭔가를 실행하는 구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조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네 단계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이번 학기 내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리한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타이핑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연습을 내가 실습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습관이 쌓이면은 나중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단계, 즉 숫자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가 같으면 3번을 실행하고, 즉 참일 때는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이 네 번째 문장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는 모습을 먼저 볼게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100, 200 두 개를 넣었더니 두 수는 같지 않다라고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00과 100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두 수는 같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코드는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어떻게 코드로 옮겼느냐. 자, 코드 옮겼을 때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숫자 두 개를 변수로 전환했습니다. num1, num2.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num1, num2를 입력을 받아요. 숫자를. 자, 데시말 10진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앞에 앰퍼샌드 엔드마크를 왜 붙여주느냐,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냥 붙이나 보다. 자, 두 개를 비교하는 논리식을 만들어냅니다. num1과 num2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식. 이 식이 참이면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해라. 여기서 num1과 num2가 같다라는 조건식을,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num1과 num2 사이에 등호, 이퀄 사인이죠. 등호를 두 개를 나란히 쓰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같다가 맞으면, 같다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이 조건식을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논리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식,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논리식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다 논리식입니다. 여기가 이 논리식인데, 자, 이 논리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값 그 자체도 논리식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논리식을 풀어서 계산을 하고 나면 나오는 결과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흔히 0하고 2를
따집니다. 그래서 0은 거짓, 1은 참. 그러니까 0하고 1을 따져서 컴퓨터에서는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1이라는 숫자는 참이라는 계산식 결과가 1이면 참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0이면 거짓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0하고 1 말고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할까? 뭐 2, 3, 4, 5, 6, 100, 1000, 마이너스 뭐 또는 다른 어떤 값이 굉장히 숫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숫자는 참과 거짓을 어떻게 가르느냐? 이게 컴퓨터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C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C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C는 굉장히 단순해요. 0이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숫자 자체를 가지고 if 식의 1 그랬으면 얘는 그냥 참이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if 제로면 그러니까 이런 식은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반복문할 때는 1이라는 숫자로 논리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3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식을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숫자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담고 있는 변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 그럼 변수가 값이 0이면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변수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논리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함수의 이름을 넣는 게 있어요. 함수가 과연 함수 뭐죠? 지금은 함수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한 6장 가면 함수가 들어갑니다. 7장인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수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특정한 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가 실행하고 나서 함수가 돌고 나면은 가지고 오는 결과값이 있습니다. 그걸 함수의 리턴 값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리턴 값이 있다라는 거는 그 함수의 결과값, 즉 특정 변수의 값인 것처럼 특정 함수의 리턴 값에 따라서 논리식의 참과 거짓이 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의 논리식이에요. 비교 연산자라는 그런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식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두 개의 숫자가 같다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논리를 따지기 위해서 이 콜사인 등호를 두 개를 나란히 붙였어요. 이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양쪽이 넘버라는 변수와 100이라는 값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의미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식이 바로 이제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가끔 프로그램도 보면은 이제 에러가 날 때 자주 나오는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코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 이게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상과 이하 얘기할 때 이하는 작거나 같음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지 같거나 크다가 아니에요. 즉 등호하고 부등호가 연결될 때 부등호가 먼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제 코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코드를 가지고 오면 가끔 이런 식의 기호를 거꾸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식 중에 이 논리식을 조합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식을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식이 여러 개가 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두 번째 예를 먼저 보면 넘버가 1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넘버가 2와 동일하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즉
이 식은 어떤 의미냐면 넘버가 1과 동일하거나 또는 넘버가 2와 동일하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를 찾아보세요. 키보드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백스페이스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왼쪽에 백슬래시 위에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수직 바인데요. 이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앰퍼샌드 두 개를 엔드마크 두 개를 나란히 쓰게 되면 이거는 그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식이지만 보세요. 일단은 넘버가 0보다 크다. 즉 0초가 그리고 넘버가 100 미만. 즉 0초가하고 100 미만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경우 넘버가 이게 괄호 안에 있는 식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 괄호 앞에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bang이라고 있는데 느낌표가 붙어 있는 경우는 결과의 반대값을 의미합니다. 즉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넘버가 0보다 크고 넘버가 10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0초가 100 미만의 수가 아닌 경우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0 이하 또는 100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 따지기에서는 논리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제대로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식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의 연습 문제에서는 계속 조건 따지기 위한 논리식을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조건 따지기로 넘어갈게요. 복잡한 조건, 따져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연속으로 필요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따져야 될 때, 아까는 어떤 조건에 맞느냐 또는 틀리냐 둘 중에 하나만을 따졌다면 이제는 여러 개를 연속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즉 논리식 1번이 있어요. 논리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논리식 1번이 참일 때 어떤 구문을 수행해라. 그럼 논리식 1이 참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또 따져요. 논리식 2를 따져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를 또 실행을 하고 아니면 그러면 이제는 또 논리식 3을 따져요. 이렇게 논리식 1, 2, 3을 연속적으로 계속 따져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할 때까지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필요한 조건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어떻게 코드로 따지냐면 이렇게 코드로 따집니다. if 논리식 첫 번째 논리식 else if 즉 else까지는 여기까지는 아까 단순한 조건 2예요. 논리식이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따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다시 또 if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또 다시 출발합니다. 즉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아까 단순한 조건 2에서 else에 해당되는 구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따지는 거죠. 논리식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참이면 여기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요것만 참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어야만 이곳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에서는 두 번째 논리식만 따지지만 위에 있는 식을 통과했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식을 일단 거짓이고 이거를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하는 구문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논리식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가 참인 경우에 실행하는 구문. 이런 식으로 논리식이 필요한 개수만큼 연결되다가 전부 다 아닌 경우에 마지막 모든 논리식이 거짓인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해요.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연속적으로 따져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넘버라는 숫자를 가지고 따져가는데 우리가 정수라는 숫자를 구분을 하면 그룹을 나누면은 음수와 양수와 0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넘버가 0보다 크면 양수, 아니면 그 양수가 아니면은 0하고 음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또 따지는 거죠. else, if 이번에는 넘버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음수. 근데 이것도 또 아니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건을 따질 게 있나요? 없어요. 이제 양수 음수 다 빠졌으니까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조건식이 따로 없어요. 즉 넘버가 0과 똑같으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두 개의 조건을 지나쳐 왔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0보다 작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조건을 따져서 코딩을 할 때 논리식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면 될까라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지금 보여주는 예제는 이제 교재에다 나와 있는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그 리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따라서 풀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코딩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보면서 그대로 일단은 흉내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흉내내면서 코딩을 하다가 그 코드가 이해가 되고 비슷한 다른 문제를 연수 문제를 풀어가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려고 하는 예제는 이겁니다. 나이와 성별의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문장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몇 살인지를 확인하고 몇 살의 남자냐 몇 살의 여자냐 또는 성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거죠. 나이가 있고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age 그 다음에 what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물어보죠. 자, 나이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age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성별을 물어보는데 성별을 남여로 타이핑을 할 때 남녀 이렇게 타이핑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기 가장 쉬운 게 정수형 변수예요. 변수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그래서 정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을 입력하고 여자의 경우는 2를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what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what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는 거죠. 자, what이 1이면 아니면 2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럼 잘못 입력한 거죠. 그래서 뭐 3, 4, 5 이렇게 잘못 입력하면 그러면 무슨 성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입력한 성별. 그래서 what이 1이면 몇 세의 남자입니다. what이 2면은 몇 세의 여자입니다. 아니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연속적으로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코드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세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행해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또 다른 연수 문제를 풀어볼게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아서 숫자 중에 어떤 수가 더 큰 수인지를 판정을 해라. 실행하는 모습을 잠깐 볼게요.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100하고 200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숫자가 첫 번째 숫자보다 크다 라고 체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자, 또 한 번 실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하고 10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보다 크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정확하게 비교한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실행했을 때는 똑같은 숫자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수는 같습니다. 즉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실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따져보고 따지는 결과에 따라서 문장을 출력하면 돼요. 즉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는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한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논리식을 따져야 되겠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크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한다.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요. 두 개가 같으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같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거죠. 아까 양수, 음수, 0을 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수준의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조건 따지기 연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옮기면 이렇죠.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num1이 num2보다 크면, 아니면 이번엔 num1이 num2보다 작으면, 아니면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세 번의 조건을 따져가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2장의 조건 따지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스위치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 여러분들 스위치라는 거는 알죠? 스위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스위치 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풍기 같은 경우에 뭐 강풍, 약풍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죠. 그래서 스위치를 돌려서 특정한 케이스에 맞는 그거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조건문을 연속적으로 따지기는 해야 되는데 그 따지는 방식이 어떤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그 변수의 값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스위치 구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학점을 계산을 만약에 해가지고 등급을 매길 때 A, B, C, 그러니까 우리 지금 C 프로그래밍 수업처럼 A, B, C 또는 F잖아요. 그러면 학점이 A면, B면, C면, 아니면, 그래서 아니면 없는 등급 F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 변수의 값이 A냐 또는 B냐 또는 C냐. 여기서 따옴표로 붙어 있는 글자 하나는 문자 타입입니다. C에서는 글자 한 글자, 숫자나 영문 알파벳 한 글자에 대해서는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면 문자 하나가 돼요. 문장은 큰 따옴표로 둘러싸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은 큰 따옴표를 둘러싸죠. 그런데 작은 따옴표로 글자 한 글자만 둘러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if로 연속적인 if로 복합 조건문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스위치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써볼까 라고 한번 써본다 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굳이 복잡한데 그러면은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if 문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if를 써도 돼요. 자, 스위치는 어떻게 쓰느냐? 특정 변수의 값이 정수값 또는 문자값일 경우에 어떤 값과 같은지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스위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변수를 집어넣어요. 물론 이제 변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를 계산하는 식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변수를 집어넣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이 안에다가 쓰고 나서 조건이 일치할 때 실행할 구문을 쭉 나열하면 돼요. 여러 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요. 즉 여기까지가 케이스 1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게 아니면 이번엔 케이스 2에 해당되는 을 따져서 이만큼이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else 이런 문장이 없잖아요. 케이스라는 문장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마지막 else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때는 default라고 키워드를 집어넣고 역시 이만큼이 디폴트에 해당되는 구문이에요. 그 방금 전에 이 코드를 스위치문으로 바꿔봤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치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값이 케이스
A라는 문자면 이런 printf를 실행을 해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B라는 문자와 동일하다면 잘했어요를 출력해라. C라는 문자와 동일하다면 좀 더 노력하세요를 출력해라. 그것도 아니면, 즉 A, B, C 전부 다 아니면 없는 등급이라고 표현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코드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즉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건을 따져가는 방식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을 이제 서로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제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실제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하죠. 문자 타입의 변수입니다. 그레이드.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변수의 값을 %c로 입력을 받아요. 우리가 숫자는 정수형 숫자는 %d, 데시말 d로 입력을 받고요. 실수형 숫자를 입력받을 때 %f로 입력받았죠. f.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서 플롯에서 f예요. 문자로 입력받을 때는 %c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scanf로 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정수, 실수, 문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canf %c로 입력받아서 그레이드 값이 입력을 받고 나서 스위치 구문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케이스를 따져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셋 다 아니면 디폴트로 없는 등급이다. 지금 끝에 보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정도로 뒤에 뭐가 있는 게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브레이크를 안 걸면 그 밑에 있는 문장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지 말고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즉 케이스 A에 해당되는 경우에 printf라는 참 잘했어요를 출력하는 거를 하고 브레이크를 실행을 딱 하고 나면 브레이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를 건너뛰어요. 즉 스위치 구문이 시작하는 요 블럭 있죠. 중괄호로 연결된 이 블럭을 끝내고 나가라 라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즉 이 브레이크는 여기를 건너뛰라는 얘기고 이 브레이크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여기를 건너뛰는 거죠. 이 브레이크도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즉 실행이 끝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브레이크가 왜 없느냐? 결국은 끝나고 나가니까. 그래서 브레이크가 마지막 구문에는 없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스위치 구문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